여러분, 천생연분은 하늘이 점지해주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하늘이 지금 다 차려놓은 밥상을 여러분 코앞까지 밀어 넣어줬는데 여기서 숟가락 안 들면 그 인연 그냥 옆집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은 제가 천생연분의 시그널이 뭔지, 그 사람이 뭔지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생연분의 기운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리딩을 통해서 하늘이 보내는 그 신호를 미리 머릿속에 입력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2주 안에 그 사람이 톡 나타났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낚아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복채입니다. 여러분, 복채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에요. 하늘이 깔아준 이 판을 내 인생에 강제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3번 꾹꾹 눌러주시는 분들은요, 이 천생연분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내 인생에 직진하게 해라 하고 우주에 강력한 확인 사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제 꾹꾹 눌러서 여러분 운명 확정 지으셨죠? 자, 이제 카드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카드 중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2장 이상 보이신다면 2카드 리딩 모두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마음이 뒤숭숭할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가 깨진 컵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 허하고, 공허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 들다 보니까, 지금 내 연애에 대해서도 좀 빗대어서 보면은 연애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썸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끝나서 내가 마음이 좀 뒤숭숭해, 뭔가 좀 마음이 슬퍼, 이런 분들이 꽤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카드도 그래서 똑같이 답답하고 생각이 많은 카드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만 생각해도 마음이 복잡하고 이 마음이 복잡한 게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 그 사람이랑 끝난 거에 대해서 복잡할 수도 있고 과거의 인연이나 과거의 사람을 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현재에서 조금 고민이 많다? 복잡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요. '나 지금 빨리 이거 생각 정리하고 나도 딱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마음 자체는 정리도 다 했고 뭐 다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연애 상태는 주변에 뭐가 없습니다. 이미 이 한 사람이나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뒤숭숭한 이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나요? 그냥 혼자 답답해하고 혼자 생각만 많은 것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어도 10번, 8번, 9번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은 겨울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겨울의 시기라서 나 혼자 방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는 뭐가 없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요런 느낌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주간의 이제 여러분의 연애 흐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2 주간의 여러분의 연애 흐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연애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쉽지 않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애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 요런 거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난 그냥 내 마음만 볼래. 내 마음만 좀 생각해 볼래." 이런 느낌인 거지 막 '연애를 할 거야. 나설 거야.'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서는 여러분이 어쨌든 연애에 대해서는 '행동하지는 않겠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다가와 줘야 돼요. 다가와 줘야지만 연애가 좀 진행이 될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다가올 사람, 지금도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좀 다가오는 흐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2 주간의 연애 흐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집구석에 있어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좀 관심 있어 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는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일지 제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좀 외형이 많이 보이는데 외형이 어떠냐면은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 약간 태닝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지고 운동을 좀 한 스타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덩치가 좀 있거나 여자분이시라면 구릿빛 피부에 좀 탄력 있는 몸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외향적이다.'라는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조용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외향적이고 자기의 삶을 '진짜 열심히 산다.' 요렇게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고 생각도 깊고 마음이나 이런 거 자체도 사람을 좀 배려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상대를 배려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솔직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솔직하지는 않다. 내 마음에 솔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배려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와, 근데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성격 자체가 '열심히 하자. 성공하자. 목표 지향적인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쁠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을 딱 만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특징은 바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얼굴이 좀 구릿빛인 사람, 운동을 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아예 그냥 사람 자체가 덩치가 좀 있거나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가 바라본 나의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나는요. 일단은 좀 차분합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좀 내조할 것 같은 막 사람들을 배려해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대가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배려도 해 줘. 차분해. 신중해."라고 하면서도 "성격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가 세고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발톱을 보여주지 않아요. 기가 세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호구 잡히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가 세다, 강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 사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맞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할 때 그때 이 사람의 그 강인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는 차분하고 신중하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큰 한 방을 내비친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차분한데 또 자기만의 그 한 방도 있고 사람들한테 밉보이지도 않고 약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자기만의 기준이 또렷하게 비춰진다.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 여러분이 막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 진짜 똑부러진다. 나 이 사람이랑 오래 알고 싶다. 나 이 사람이랑 진짜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보면 어떤 마음일지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요.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책임감 있게 알아가 보고 싶다.' 가벼운 마음이라기보다는 '책임감 있게 이 사람이랑 친근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해요. 또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랑 대화 코드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유머 코드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고 막 장난도 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보면은 자기도 막 순수해지고 어려지는 거예요. 막 응석바지처럼 막 장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친하지 않으면서도 내적인 친밀감이 막 자기 혼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나랑 잘 맞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카드가 커플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 대한 마음 자체가 '나는 너 그냥 봤을 때부터 좋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 보면은 좋아요. 더 친해지고 싶고 같이 있거나 뭐 같이 얘기할 때 내가 더 막 어린애 같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도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잖아요. 이 마음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선이 있어요. 아,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선이 있지. 이 사람이랑 뭐 나랑은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 이런 여러분만의 칼 같은 선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좀 다행인 건 호감적인 마음은 좀 있어요. 여러분이 선이 있더라도 뭐 대화해도 나쁘지 않네. 뭐 얘기해도 좀 잘 통하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면은 선이 있으면서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선이 하나하나씩 조금 벗겨지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 그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굉장히 좀 저돌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 이런 저돌적인 카드라면은 이 사람은 되게 확실하게 좀 자기만의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의미를 좀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이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진짜 멋진 모습, 진짜 막 괜찮은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거나, 평소보다 옷을 더 신경을 쓴다거나, 안 쓰던 향수를 쓴다거나, 좀 나를 가꾸는데,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느 순간에 누구를 봤는데 막 평소보다 옷 스타일도 막 전혀 다른 거 있고 향수도 막 새로운 거 뿌리고 다니고 이런다면은 이 사람은 확실히 여러분에게 "나 너 좋아해. 나 너 호감 있어. 나 어떠냐."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는 은근슬쩍 또 말을 던질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맛있다던데 뭐 거기 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진다든지 제3 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든지 좀 뭔가를 던지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살필 게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그널을 내가 받고 나서는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그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당연히 알아차립니다. '아 이렇구나.' 하고 나도 딱 알아차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내가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도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시그널이 토대가 돼 가지고 같이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 이후에 나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랑 좀 더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가볍게 "뭐 어땠어요? 뭐 오늘 뭐 스타일이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랑 "뭐 어디 갈래요? 뭐 할래요?" 했을 때 여러분이 오케이 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그때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그널 이후의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되게 잘 흘러가고요. 뭐 특별히 불편하다, 뭐 어색하다 이러지 않게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잘 만날 수 있을까도 열어볼게요. 네,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잘 만날까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도 상대를 만나면서 나름의 또 재미를 느끼게 될 것 같고, 나름의 또 힐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이 힐링의 자체가 케미 맞게 잘 만나는 거 있잖아요. 서로가 정신 수준도 비슷하고 막 잘 놀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고 뭐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즐겁게 잘 놀고 이러는 연인의 느낌으로 발전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상대를 좀 이끌 만한, 상대에게 좀 시그널을 줄 만한 행운의 아이템과 스타일링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색감을 먼저 추천드리자면요. 저는 스카이 블루나 샌드 베이지 같은 색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물결과 배를 상징하는 색상인데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보는 사람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요런 조합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갓 세탁한 침구에서 날 법한 깨끗한 비누 향이나 맑은 호숫가의 연꽃 향기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튼이나 워터리 로터스 같은 요런 향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도 추천드리자면 이제 헤어 같은 경우는 저는 흐르는 물결 같은 루즈 웨이브나 하프업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묶음 하프업 스타일은 좀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추천드리고요. 옷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캐시미어 니트나 실크 블라우스처럼 좀 부드러운 소재 요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의 같은 경우는 걸을 때마다 이렇게 좀 출렁출렁할 수 있는 플리츠 스커트나 와이드 슬랙스 요런 거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각져 있는 옷, 정장 핏의 옷보다는 좀 동글동글하고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슬랙스에 뭐 위에는 좀 큰 오버핏 니트나 오버핏 셔츠 같은 거를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긴 게 좋아요. 약간 치렁치렁한 거 있죠. 귀걸이 자체도 치렁치렁한 거.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실버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실버 계열의 액세서리, 그리고 약간 치렁치렁한 거, 약간의 비대칭인 거, 요런 거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시간과 장소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요. 오후 4 시에서 7시 사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노을이 질 법한 그런 오후 시간이 좋을 것 같고요. 날짜는 10의 단위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월 10 일, 3월 20 일, 3월 30 일, 4월 10 일, 4월 20일 요런 느낌. 그리고 주말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는 저는 뭔가 그 강변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호수공원이나 한강공원 이런 곳에서 물을 구경하는 그런 데이트, 그런 곳이 보이는 카페, 루프탑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남산타워 같이 도시 야경이 보이는 그런 루프탑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전망대나 좀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높은 건물의 좀 옥상, 높은 건물의 위층 이런 곳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페를 가더라도 한옥 카페나 정원이 있는 카페,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 이런 곳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하셔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가올 연애 어떤가 좀 열어봤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입니다. 여러분은요, 일단은 지금 진짜 내 인생을 열심히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을 당차고 멋있게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너는 연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여러분한테 막 "결혼해라. 연애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잘 안 했을 것 같은 게 워낙에 혼자 잘 살고 너무 당당하게 있으니까 그냥 '쟤는 어디서 뭐 알아서 살겠지.'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강한 거죠. 자, 그리고 약간 주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정도면 내가 저 외모를 갖고 있고 내가 저 성격이라면 난 분명히 연애했을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매력이 많고 내가 저렇게 인기가 많다면 난 무조건 연애를 할 것 같은데 왜 연애를 안 할까?' 이런 궁금증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더라도 여러분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좀 그냥 지켜만 보는 느낌? 그리고 뭐 가다가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 주고 싶었는데 소개해 줘 봤자 걔 뭐 좋아하겠어? 걔 뭐 걔 눈에 차지도 않겠지.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소개팅 제안도 많이 못 받아 봤고 누가 나한테 대시하는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게 '내가 문제가 있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외모로 보면은 진짜 너무 완벽하대요. 외모가 너무 완벽해서 그냥 인기가 그냥 많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은 '와 저 연예인 진짜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귈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그 사람이 당연히 보는 눈이 높을 것 같고 주변에도 막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를 안 만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연예인한테 막 들이대고 막 대시하고 "사귀자. 결혼하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진심으로 막 그러지는 않지 않나요?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에 들고 여러분이 좋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못한다.' 이렇게도 보여요. 암장 카드 열어보면 21 번이거든요. 21, 22, 13인데 여러분이 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고 그냥 '나 혼자 잘 살아. 난 내 틀 안에서 내가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내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이미지 자체가 약간 까칠하고 도도하고 눈 높은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좀 그런 대시를 안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약간 여왕의 그거죠. 나는 사실 마음도 따뜻하고 순수하고 차분하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내 외모만 보고 나를 너무 차갑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더 외롭고 슬플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2 주간의 연애 흐름이 어떤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2 주간 연애 흐름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이 연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관심 있는 사람, 호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뭐 해? 이 사람이 여러분이 무서워 가지고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너무 나 스스로가 행복하고 나 스스로가 너무 잘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한 번씩 웃어 주고, 먼저 말도 걸어 주고, 먼저 이렇게 좀 웃어 주면서 '나는 그렇게 격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은근히 되게 자유분방하고 쿨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비춰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 주간의 연애 흐름에서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흐름도 있고 연애를 할 만한 타이밍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조금 더 눈웃음을 쳐 주느냐, 내가 조금 더 대화를 해 주느냐, 어떻게 내가 좀 해 주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어 음 흘려야 돼요. "나 좀 외로워요. 나 좀 누구랑 놀고 싶어요. 연애해 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좀 흘려야지만 여러분의 그 니즈를 팍 파악을 하고 다가올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요. 여러분의 인기가 워낙에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여러분의 그런 니즈를 좀 보고 바로 접근할 사람들이 몇몇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방은 어떤 특징이냐? 재밌어요.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웃겨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이제 편견이죠. 편견 자체가 인기 많아 보여. 이성들 많아 보여. 약간 바람둥이 아니야? 이런 편견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성격이 좋아 가지고 어느 사람이든 잘 어울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나는 저런 타입 별로야.'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쉽게 말을 걸고 여러분한테 좀 더 대화를 걸 수 있어요. 약간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지려면은 낯짝이 두껍거나 좀 자신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자체가 자신감도 있고 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좀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고 이성들이 많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이 막 '바람둥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감성적이고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더라도 이 사람은 한 사람한테 온전히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연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심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성격 좋고 쿨하고 재밌는 사람, 아마 외모도 되게 잘 꾸밀 것 같아요. 그냥 외모 자체도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 근데 얼굴이 뭐 잘생기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요런 거는 아니더라도 스타일이 되게 좋거나 키가 엄청 크거나, 그래서 키가 크거나 몸이 되게 좋아서 그냥 그 스타일링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일은 저는 약간 IT 계열이나 컴퓨터 이런 쪽이거나 뭔가 이벤트 요런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은 사람을 가르치거나 좀 뭔가 퍼포먼스적인 일을 한다거나 연예 계열이거나 뭐 엔터테인먼트 요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라본 나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바라본 나는 상당히 매력 있어요. 나는 너무 이 사람이 너무 매력 있고, 여러분을 딱 보면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상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 너무 멋있대요. 당차고 자기 할 말 딱딱하고 그냥 쿨하게 말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멋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외모도 너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이 있는데 외모도 너무 충분하고 성격도 쿨하고 시원시원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보자마자 흥미를 좀 느낄 것 같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날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여러분을 보면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왜 괜히 복잡할까요? 여러분한테 경쟁자가 많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워낙에 외모도 뛰어나, 그리고 너무 쿨해. 그러니까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게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외모인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나도 이렇게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도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하겠다라는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좀 깔리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행동했다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많고, 여러분이 자꾸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자꾸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쉽게 놓거나 정리하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상형을 만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또 그런 이상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저는 미친 듯이 그냥 직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미 저는 결혼을 해서 그럴 수는 없는데, 저도 20대 때 좋아하는 사람 나오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불도저처럼 직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 이상형을 만났잖아. 내 스타일이잖아. 내가 저 사람 놓치면 후회해. 안 해 보면은 더 미칠 것 같아. 그냥 안 돼도 후회하고 돼도 어쨌든 만족스러운 거고, '나는 무조건 직진해 볼 거야. 난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은 '내 이상형이다. 경쟁자가 많건 뭐건 난 따지지 않아. 좀 불안하긴 하겠지. 근데 나는 직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그 사람 만나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좀 편안한 느낌?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은 '아, 좀 뭐지? 친구일까? 동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 나도 좋은 기운이 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이 상대방을 좀 보게 되면은 '아예 이성적인 호감이 없어요. 저 완전 관심 없어요.'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화도 잘 통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과 여러분이 딱 만나게 되면은 서로 소통도 너무 잘 되고 대화도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더 마음이 끌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자체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성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멀리서만 보다가 포기해 버려요. 근데 여러분한테 시그널을 딱 이렇게 할 사람은요, 어쨌든 여러분에 대한 도전 정신도 있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괜히 여러분한테 농담을 하거나 좀 약간 여러분이 내세운 의견에 반박을 하는 느낌? 그래서 약간 서로가 티격태격하는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막 칭찬하면서 "야,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오늘 멋있어?" 이런 것보다는 "야, 너 오늘 좀 과한 거 아니야?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여러분한테 도발하는 멘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저래? 왜 괜히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 하면서 약간 반발의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이게 또 은근히 티키타카가 맞으면서 또 재밌게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농담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그런 농담이나 이런 게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웃기게, 재밌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상대방 자체가 좀 성격이 좋아요.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웃긴 성격이라서 여러분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센스가 있어요. 막 장난치고 티키타카 하다가도 여러분이 진짜 힘든 순간에 피곤한 순간에 와서 담요를 덮어 준다든지 여러분한테 따뜻하게 뭔가 기프티콘을 보낸다든지 "오늘 힘들었지? 힘내." 이런 식으로 또 멘트를 한다든지 여러분한테 막 장난치면서도 한편으로 챙겨주는 약간 친데레적인 면모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다가올까 봐 괜히 그 사람들을 좀 견제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차갑게 대하거나 냉정하게 대할 것 같고 여러분이랑 그 사람들 앞에서도 막 잘 지내는 듯한 굉장히 뭐 챙겨주는 듯한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그널 이후의 흐름 열어볼게요. 자, 시그널 이후의 흐름은요, 진짜 엄청나게 급격하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가 막 잘 맞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니네 진짜 찐친이야? 니네 완전 친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친해질 것 같아요. 완전 진짜 맨날 끝나고 뭐 밥 먹고 맨날 만나고 맨날 산책하고 요런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시그널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가까워질 느낌이 커서 이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확실히 연인으로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게 '이 사람 그러면 만나면 괜찮을까요?' 이거잖아요. 음. 만나면 잘 만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현실의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너무 잘 맞는다가 되거든요. 이 현실적으로 잘 맞는다는 거는 조건적인 부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비슷하면은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죠. 조건이 맞으면 결혼할 확률도 높아지고 진짜 미래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저는 이제 결혼이나 뭐 이런 연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과 여러분은 서로 티키타카 잘 맞고 재밌는 관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래까지 생각하기에 너무 좋지 않나.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서로가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이게 둘 다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통은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그냥 내조하거나 이렇게 흘러가는데 두 분은 둘 다 잘 될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갈 수 있어서 흐름과 궁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2주 동안 하고 다니면 좋을 행운의 아이템과 스타일링을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한테 색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파이어리 오렌지 색깔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번개, 불꽃 색상 요런 게 쪼끔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좀 시크한 블랙을 곁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드나 오렌지 포인트 주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향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타워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 저는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죠. 번개 지나간 뒤에 약간 타는 냄새 아니면은 약간 금지된 구역의 향기 같은 좀 치명적이고 중독성 있는 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모키 레더나 강렬한 머스크 계열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메이크업은 약간 스모키한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크 브라운이나 그레이 컬러의 그 아이 제품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립은 저는 약간 좀 선명한 레드 색깔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러드 레드 계열이나 아니면은 아예 정반대로 입술색을 죽인 누드 톤으로 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하이라이터나 좀 이렇게 음영 주는 거 요런 것 좀 빡시게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머리 스타일이 좋아요. 지금 뭐 하지 마시고 뭐 막 머리를 뭐 자르고 파마를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지금 그냥 그 머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은 저는 약간 오프 숄더 계열, 어깨나 이런 쪽 나오거나 허리 라인이 나오는 그런 노출된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관련된 재킷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죽 관련된 옷도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롱 부츠, 발목 위에 올라오는 롱 부츠나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츠 이런 것도 좋고요. 힐 같은 거 신으셔도 좋습니다. 남자분은 앞코가 좀 뾰족한 구두를 신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템은요. 저는 번개 모양의 귀걸이, 번개 모양의 뭐 액세서리, 번개 모양의 굿즈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걸이는 그런 초커 목걸이 이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운의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간을 좀 보면은 저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좀 진 시점이 좋을 것 같고요. 날짜는 저는 5 일이 있는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 그래서 5 일, 15 일, 25일 이럴 때가 너무 좋고 5월 달도 좋을 것 같은데 5월 달은 너무 멀죠. 그리고 장소로는 약간 약간 강변 이런 근처도 너무 좋고 골목길도 좋아요. 그래서 골목길에 있는 아기자기한 카페나 골목길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래된 LP바나 재즈바 있다면 그런 곳에 방문하셔도 좋고 그게 좀 그렇다 하면은 어두운 조명이 있는 그런 장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쪽도 너무 좋아서 그쪽에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곳들 한번 방문하셔도 좋고 음 약간 뭐랄까요? 망원동 골목이나 익선동 이런 곳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리 잘 정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의 연애 흐름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열어봤습니다. 근데 연애 상태라기보단 일단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는데요. 우리 여러분은요, 마음이 진짜 순수한 사람이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되게 지고지순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은 후폭풍이 좀 오래 갈 것 같거든요. 누구를 좋아해서 사귀고 나면은 헤어지고 나서 나는 그거를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연애를 할 때 많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많이 판단한 뒤에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이 좀 연애를 한다. 요렇게 좀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의 외모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외모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성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은 약간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쟤는 뭐 예쁘니까, 쟤는 멋있으니까 뭐 싸가지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아니에요. 외모 값을 못 해요. 얼굴 값을 못 하는 게 이 외모가 되게 예쁘고 멋있는 외모인데 마음도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약간 이렇게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매력은 많은데 좀 내가 생긴 대로 못 노는 거죠. 내가 생긴 대로 놀았으면은 좀 여럿 만나고 이렇게 후폭풍도 없이 그냥 뭐 자유롭게 이렇게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이제 사람 하나하나에 정을 주고 마음이 또 되게 세심하다 보니까 좀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좀 신경을 쓴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애 상태는 굉장히 좀 복잡한 걸로 보여요. 연애가 막 잘 되고 있다, 뭐 어떻게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애매하다, 지금은 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또 깨진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거의 사람한테 마음을 많이 다쳤고 그게 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생각하면 복잡스럽다. 내가 연애를 할 거면은 마음도 깨끗하고 이제 누구 만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애요? 하면 좋은데 저는 또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누군가를 막 챙길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5 번이니까 358 번이네요. 또 심지어 암장 카드가. 지금 연애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그 사람이 내 스타일 아니고 내가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좀 칼같이 끊어내는 부분들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좀 약간 소극적이고 좀 지켜보고 있고 주변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나는 방향을 못 잡은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 주간의 여러분의 연애 흐름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2 주간의 여러분의 연애 흐름입니다. 자, 이 연애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연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약간 뇌가 맑고 순수하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한 가지에 대해서 오래 고민을 하고 곱씹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회, 자꾸 자책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1주 안쪽으로는 여러분이 뭔가의 기회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고 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든지 좀 그런 게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한 관심들이 나에게는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감이 있더라도 뭔가 있더라도 지금 이게 다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 갖기, 너무 진지한 마음 갖지 않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사귈 때 막 대충 만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쿨하게 넘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답답하고 좀 부담스럽더라도 당장 이제 2주 이내의 흐름이잖아요. 다가오는 사람을 막기보다는 '그래 한번 받아주자.' 하면서 좀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이내 다가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부담 갖지 않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좀 나을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제가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이 좋냐 하면은 성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외모, 뭐 능력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 성격을 봐야 됩니다. 성격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이 차분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상대에 맞춰서 좀 카멜레온처럼 변해요. 근데
상대가 너무 자기주장하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우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그거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자기 주장이 좀 없고 좀 자기를 배려할 줄 아는,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와 비슷한 또래를 만나는 게 맞아 보여요. 위로 뭐 한두 살 차이, 아래로 뭐 한두 살 차이, 요 정도의 딱 그 나이대를 만나는 게 잘 맞지 않을까, 저는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일하는 부분은 좀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칼을 쓰는 직업이 좋을 것 같은데 요리가 될 수 있겠죠. 셰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수술을 하는 의사, 뭐 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뭐 이런 쪽도 가능하고요. 경찰, 군인, 소방서 같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다거나 좀 강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런 강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체가 성향이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외깡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많이 져주는 것 같아요. 기가 센 사람도 오히려 져주고. 그래서 나한테 좀 져주고, 나에게 좀 맞춰주고, 나의 기분을 좀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2주 안의 타이밍 중에서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가 봤을 때 나의 특징 어떤가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요, 종잡을 수 없다인 것 같습니다. 종잡을 수 없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좀 요런 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뭔가 자유의 영혼인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어울려도 약간 그 구석에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거든요. 어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에서 이제 4번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4번 유형들이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구석에 막 이렇게 막 있어 가지고 자기의 시간이 또 있어야 되고 약간 좀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철벽이 좀 심하대요. 완전 칼 같고 아닌 사람은 끊어내고 막 이런 철벽이 심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잖아요. '와 저 사람 쉽지 않다. 저 사람한테 접근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입 장벽이 약간 있는, 진입 장벽이 높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요렇게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상대가 날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열어볼게요. 자, 이 상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보잖아요? 뭔가 이 마음이 몽골몽골 막 차오릅니다. 처음 카드조차 지금 열정의 카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 그냥 여러분을 보고 그냥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보자마자 이성적인 호감도가 올라가서 그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러네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부터 아마 이 사람은 호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거와 동시에 '진짜 다가가기 어렵다. 저 사람 진짜 콧대 높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의 외모가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성들이 아마 여러분을 봤을 때 '와 접근하기 어렵다. 와 저 사람 누구 있을 것 같다. 누구 만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되게 내 스타일이고 나 저 사람 좋은데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몸매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도 상대가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몸매도 너무 좋고 이 사람을 보면 뭔가 섹시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면은 첫인상부터 여러분한테 꽂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뭐 재고 따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밖에 안 보인다.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상대를 보면 어떨까? 열어볼게요. 자, 나도 이제 상대를 보잖아요. 나도 상대를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이랑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뭔가 이 사람이랑 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 것 같아요. 호감이 아예 없다,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든다라기보다는 이성적인 감정도 생기고 호감의 감정도 생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성들이 다가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나 마음이 호감이야. 나름 괜찮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무슨 연애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또 마음이 닫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도 좋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 여러분이 사실 연애를 함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남들은 평범하게 연애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호감이 있다가도 이제 이성이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게 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나의 호의를 감히 그런 식으로 되갚다니. 그건 너무 나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도 호감은 있겠지만 그거를 불안해하면서 제대로 호감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랑 뭔가 공적인 자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랑 좀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분위기를 좀 즐길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라고 하면은 뭐 회사, 뭐 스터디, 모임,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둘만 단둘이 알고 있다라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노는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이 그냥 다 같이 즐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뭐 아니면 동료들이랑 뭐 같이 맥주 한잔 하든지 뭐 같이 놀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슬슬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안하거나 같이 뭐 잔을 부딪힌다든지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나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우와 진짜? 우와 대박이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폭풍 리액션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뭔가 업무가 잘 됐어. 아니 여러분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 아니 여러분이 뭐 그날따라 엄청 막 꾸미고 왔어. 아니면은 내가 꾸미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와 너 진짜 너무 축하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꾸민 거나 여러분이 안 꾸민 거에 대해서도 되게 칭찬을 한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미 자체는 너가 예쁘든 안 예쁘든 초췌하든 안 초췌하든 나는 그냥 너 자체가 너무 좋고 너의 모든 거를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좋아해요. 뭐 취미 뭘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해보자. 뭐 이런 거를 많이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어딘가에 여러분이 갔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하면은 '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널 이후의 흐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그널 이후에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적지근할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열지 않았고 확실히 받아주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이 사람 시그널을 보내던 말던 크게 이렇게 뭔가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그널을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이 사람은 올곧게 그냥 무조건 여러분에게 직진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연락할 수도 있어요.
뭐 "어제 뭐 잘 들어가셨나요?" 뭐 "어제 잘 들어가셨을 때 어제 뭐 우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 거기 어디 있다는데 뭐 여기 한번 가 볼래요?"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구애를 한다든지 "뭔가를 같이 해 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그널 이후에 그냥 끝나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이 인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걱정인 게 이제 만나더라도 나는 좀 진지하게 만날 거고 재미로 만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만날 수 있을 때 잘 만날지 잘 만날까 어떨까 열어볼게요. 음 진짜 책임감이 강하다. 또 여러분이 세심하잖아요. 여러분이 또 상처도 잘 받고 이거를 진짜 이해를 잘해 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괜찮은 사람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여러분은 무조건 어디에서 누가 날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고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책임감이 강한데 또 여러분은 여리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궁합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은 강인하고 한 사람은 여리고. 근데 이 강한 사람이요. 막 독재적인 독자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도닥이면서 함께 가는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를 좀 더 많이 이해해 주고 더 많이 챙겨주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더라고 저는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치유하면서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질 수 있게끔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을 행운의 아이템과 스타일링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행운의 컬러부터 추천드리자면 로즈 골드나 포레스트 그린 컬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지의 생명력의 느낌, 그리고 로즈 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피부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수천 송이의 꽃이 만개한 정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의 풍성한 생화향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일랑일랑 향 맡아 보셨어요? 저는 이 일랑일랑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로즈 향이나 일랑일랑 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랑일랑 향이 저는 그 아로마 오일로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걸 써 봤거든요. 그래서 향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향수 이렇게 막 선호하진 않는데 저는 아로마 오일 같은 거 사서 많이 좀 해요. 그래서 일랑일랑 향 아로마 오일 이게 좀 비싸기는 한데 하나 구비해 놔서 좀 같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을 추천드릴 건데 일단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속광을 좀 신경 쓴 메이크업이 좋아요. 약간 수분을 머금은데 촉촉하고 우아한 고러한 피부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 눈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처럼 약간 섀도우로 눈가를 좀 화려하게 환하게 좀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이라이너로 좀 브라운 계열 사용하셔서 좀 부드럽지만 깊은 눈매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크 같은 경우는 코랄 핑크가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코랄 핑크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립 같은 경우는 좀 글로시한 거 입술 볼륨을 좀 살려주는 립 플럼버나 유리알 광택의 틴트 요런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좀 풍성한 헤어를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굵은 롤로 좀 에스컬 웨이브 요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분이시라면 굵게만 굵게 마른 파마 머리 요런 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저는 허리선을 딱 잡아주는 그런 랩 원피스나 엠파이어 라인 같은 원피스 요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몸매를 살리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패턴은 석류 문양, 꽃무늬 문양 이런 거 아니면 뭐 체리 뭐 이런 것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양이 들어간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도
좀 옷이 딱 붙어 가지고 몸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좀 플랫 슈즈가 좋고요. 누드 톤의 힐 신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수가 들어간 그런 플랫 슈즈도 좋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을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은 좀 진주 목걸이나 약간 붉은 보석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띠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머리띠 아니면 로즈 골드의 뭔가 액세서리 요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오후 1 시부터 4시 사이 요 시간이 가장 좋고요. 날짜를 추천드리자면 3월 달도 되게 좋아요. 그냥 3월 달 자체가 행운일 수 있고요. 3이 들어간 날짜 3 일, 13 일, 23 일, 30 일, 31일 요런 날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저는 좀 대형 식물원이나 정원, 카페 이런 곳이 좀 좋아요. 좀 초록초록한 게 많은 그런 식물 카페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곳에 방문하셔도 너무 좋고요. 저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좀 먹을 수 있는 애프터눈 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곳은 좀 고급스러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좋고 호텔 라운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미슐랭에 있는 파인 다이닝이나 오마카세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정성스럽게 좀 하나하나 담아낸 음식들이 여러분에게 좀 행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아니면 나에게 좀 힐링이 필요할 때 제가 말씀드린 장소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연애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할프로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 상태를 열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로 보면은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아 진짜 너는 되게 까다롭다. 넌 진짜 이렇게 보는 눈이 높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깐깐하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애매모호한 관계 이런 것도 너무 싫고 그냥 사귀면 사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왜 그렇게 애매하게 구냐.' 이런 것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이성 친구도 없을 것 같고 이성도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성 친구가 있어요. 저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 사람을 절대 이성을 이성 친구를 이성으로 안 봐요. 막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다. 어떻게 남사친, 여사친이 어떻게 연인이 되냐.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게 끊겨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아 그래 뭐 연애 언젠간 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급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뭐 '때가 되면 생기겠지. 뭐 지금 없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성을 만날 구멍도 없고 이성을 만날 뭔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연애해." 하면은 "저 어디서 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뭐야?"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애를 하려면은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디서 뭘 하든 모임을 가든 뭘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성을 만날 그런 것도 없고 뭐 일하는 곳이나 뭐 학교나 뭐 이런 데 자체도 다 여초거나 남초여서 동성이 많은 공간이거나 이성이 있더라도 그냥 저스트 프렌드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성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막 진짜 무인도에 갖다 버려도 그 사람이랑은 죽어도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카드에서 숫자가 없는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혼자 살 수도 있고 연애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려면은 일단 사람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가능성을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뭐 좋아해질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약간씩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단칼입니다. 그냥 칼같이 끊어내고 뭐 이제 연애를 하려면 연애할 때 막 자기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오빠 뭐 밥 사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절대 못 해요. 통나무입니다. 그냥 이성 갖다 놔도 막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지 그냥 통나무처럼 뭔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성적인 사인이나 이성적인 뭔가가 딱 나오지 않는 거죠. 요즘에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경찰 정숙 님인가? 있잖아요. 그분 되게 무덤덤하잖아요. 무덤덤하면서도 되게 매력이 많죠. 저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되게 무덤덤하고 그러려니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나고 이성들이랑도 되게 잘 이렇게 지내는데 이성적인 감정이 크게 없는 요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좀 약간 머리가 아파집니다. 2 주간의 여러분의 연애 흐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움직이셔야 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귀차니즘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곳이나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신경 쓰느라 다른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은 좀 바쁠 수도 있고요. 뭔가를 새로 배워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2 주간의 여러분의 연애 흐름을 봤을 땐 당장 1 주일 안쪽으로는 연애로 발전이 되기가 어려워요. 발전이 되려면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 주 차가 됐을 때 저는 여러분 자체가 여기저기서 뭔가 대시를 받거나 무슨 제안이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 누구 만나 볼래? 야 소개팅 해 줄게. 야 누구 좀 봐 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 됐어. 부담이야."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바쁘고 정신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만나서 뭐 소개팅하고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 주간의 연애 흐름으로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바쁘고 귀찮고 좀 '굳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뭐 제안이 와.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그대로 끝나면 안 돼요. 제안이 와. 생각을 해 볼게 하고 진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생각을 하고 일 주일만 딱 생각하고 일 주일 뒤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그래 한번 노력해 보는 거지 뭐. 그러다가 좋은 사람 걸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제 저와 이제 주변의 경우로 봤을 때 20 대는 그래도 연애를 좀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30 대부터는 연애가 쪼끔 어려워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20대 때 괜찮은 사람들이 다 채가요. 그러니까 30 대에는 남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20 대라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좋은 사람을 딱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30 대시라면은 무조건 진짜 확률 싸움이에요. 무조건 많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중에 좋은 사람을 골라내야 합니다. 30 대야. 나 이제 귀찮아. 연애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발벗고 나서서 이제 나의 이제 천생연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진짜 내가 좋은 연인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대방 어떤 사람인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개는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특징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일단은 좀 독특해요. 사차원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싫어요? 왠지 스타일이 또 아닐 것 같은 게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약간 나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현실적인데 이 사람은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야. 이러니까 좀 달라요, 생각이. 아. 일단 외모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사람의 성향 그래요. 성향 약간 독특해요. 나랑 좀 반대예요. 근데 외모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말랐어요. 근데 이 마른 게 그냥 깡 말랐다. 막 이런 게 아니다. 막 40 킬로 막 30 킬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뼈대가 되게 굵어서 그냥 있어도 등치가 좀 있어 보이거나 여자분이시라면 어깨도 넓고 좀 골반이 넓은 그러니까 뼈대가 굵어서 몸매 라인이 좀 크게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남자분이시라면은 어깨도 상당히 넓고 다리도 되게 굵으신 그러니까 되게 뼈 때문에 뭔가 몸이 굵직굵직해 보이는 그래서 딱 만져보면은 딱딱한 느낌이 좀 드는 좀 다부진 체형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한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일도 되게 괜찮은 기업, 공무원, 중공무원일 수도 있고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약간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요런 곳에서 좀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직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적이나 좀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성격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은 나랑 똑같이 현실적인 사람보다는 좀 독특한 사람 만나야 좀 이제 좀 피식피식 웃고 그러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바라봤을 때 나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요, 진짜 멋있대요.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너무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야, 진짜 여자분이시라면 걸크러쉬 쩐다. 이렇게 하거나 남자분이시라면은, 와, 씨, 진짜 리더십 장난 아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하거든요. 외모가 너무 예쁘거나 멋있거나 사람 자체가 딱 눈이 띄는 눈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느낌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되게 이렇게 당차고 당돌하고 이게 되게 강한 느낌이라서 사실 다가가는 거는 좀 어려워해요. 다가가려면은 사람이랑 좀 웃으면서 대화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상 자체가 막 따뜻한 인상은 아니거든요. 약간 차가워 보이고 도시적인 느낌이 강해서 가서 말 걸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와 카리스마 있어. 와 외모도 대박이야. 완전 커리어 우먼이야. 완전 커리어 맨 같아.' 하면서도 '아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가겠다. 이런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날 보면 어떨까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나를 보잖아요.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너무 대화를 하고 싶어해요. '아 진짜 빨리 말 걸고 싶다. 친해져 보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자꾸 어렵고 여러분의 반응이 좀 약간 쿨하고 약간 무덤덤하잖아요. 뭔 말을 해도 "아 그래요?" 이러고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아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내면에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쳐요. 이 사람이랑 더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끊어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없는 것 같아. 와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약간의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이 사람이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워낙에 담담하긴 하지만 약간의 리액션을 넣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아 그랬군요." 하면서 좀 약간의 리액션을 넣어 준다면 상대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앱부터 신청도 하고 더 이제 말도 걸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무조건 이 사람이 말 걸었을 때 약간의 리액션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상대를 봤을 때 마음 열어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다행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보잖아요. 귀엽게 보네. 이게 멋있고 예쁜 거를 떠나서 귀엽게 보이면 끝이라 하잖아요.
일단 여러분은 이 사람을 딱 보면은 '대화가 나름 잘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최대한 맞춰 주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외모도 나름 내 타입인 거죠.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 기대 안 했는데 외모가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람 자체가 좀 순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를 좀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순수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사실 이렇게 차갑고 도시적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나는 원래 정도 많고 사람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밝고 긍정적이고 순수했는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찌들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찌들은 나의 그런 거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직 이 세상에 저렇게 찌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사람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걸 얻는구나.' 약간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완전 감정형이었거든요. 막 친구들 공감 잘해 주고 뭐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많이 상담도 하고 뭐 많은 아이들을 겪어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극T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극T의 삶에서 좀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 좀 새로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무엇일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저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지금 완전 고립된 성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 있구나. 아무도 안 만나는구나.' 이런 상태라는 거를 일단 상대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오히려 좀 기회이기도 하고 매력으로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요. 너무 여러분한테 부담스럽게 다가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막 뭐 계속 연락하면서 뭐 "만나자. 어쩌자." 뭐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말하다가 "아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라든지 뭐 "어디 가고 싶으시다면 말하세요. 제가 함께 가 드릴게요." 하면서 좀 가볍게 침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게 아니고 뭐 "그거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거 잘 아니까 제가 도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다가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변하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거를 좀 강조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다.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랑 있으면 편하다."라는 어필을 계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프로필을 바꿨거나 뭔가를 좀 했었다면은 그 사진 더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예쁘시던데요. 이게 되게 멋있으시던데요."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작은 변화 여러분의 뭔가의 그 바뀐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아채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시그널 이후의 흐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그널 이후에 관계가 빠르게 발전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 갑자기 뭐 도깨비 소리 듣는 것처럼 갑자기 연애를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던 뭐 이런 타이밍이 있던 여러분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상대방도 사실 여러분을 놓고 이 사람에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 이 사람이랑 천천히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이제 이런 시그널이 있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좀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곁에서 몇 개월이 가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과연 잘 만날지죠. 자. 자, 일단 '잘 만날까?'로 봤을 때는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만날 수 있고 더 넓은 미래, 더 넓은
꿈을 이렇게 품으면서 만날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또한 많이 배려하는 흐름들도 많이 보여져서 괜찮은데 여러분보다는 상대가 더 어필하거나 나에게 더 잘해주는 흐름이에요. 여러분은 사실 연애할 때도 애정 표현이나 애교나 이런 게 좀 다소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상대가 좀 더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나는 좀 내가 봐도 까칠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거를 상대방이 이렇게 하나둘씩 맞춰준다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을 행운의 아이템과 스타일링을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일단 색상을 추천드리자면 리치 골드나 초콜릿 브라운 요런 색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이나 옷을 선택하거나 액세서리를 하실 때 요런 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을 좀 추천드리자면 저는 좀 잔향이 짙은 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앰버나 샌더우드 향 요런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제가 좀 추천드리자면은 피부가 너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좀 윤기가 도는 피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 매트 베이스 요런 거 위주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눈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뮤트 브라운 섀도우로 약간 깊이감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속눈썹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속눈썹에 포인트를 주면은 눈매가 좀 또렷해지잖아요. 요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립은 입술 라인을 좀 선명하게 따셨으면 좋겠고 로즈 브라운이나 딥 레드 요런 건데 약간 매트 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완전 잔머리 없이 묶은 머리 완전 멋있죠. 그런 머리 스타일이나 완전 그 끝이 일자로 자른 단발머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셔도 머리를 좀 완전히 올백을 한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타일 자체는 약간 곡선보다는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 코트나 재킷 요런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정장핏, 세미 정장핏 요런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앞코가 좀 뾰족한 신발이면 좋아요. 그래서 스틸레토 힐이나 클래식한 로퍼 이런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있다면 시계 착용하셔도 여러분한테 있어서 행운의 아이템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가방을 하신다면은 가죽인데 토트백 같은 거 있잖아요, 토트백. 그래서 형태가 딱 잡힌 그런 가방을 좀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행운의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오전 10시 에서 오후 1시 사이 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보다는 좀 낮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날짜는 숫자 1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1 일, 10 일, 11 일, 21 일, 31 일처럼 1이 들어간 날짜를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장소 좀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통유리창이 있는 좀 카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찾아보실 때 통유리창이 있는 곳 제가 좀 찾아본 데가 그 성북구 쪽에 북한산 있는 근처에 통유리인데 앞에 막 절벽이 보이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약간 바람이 부는 언덕도 좋고 광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덕이나 광장, 올림픽 공원의 나홀로 나무 같은 곳 요런 곳 산책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전망대도 좋고 스카이 라운지도 너무 좋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처럼 뭔가 그런 타워 있는 공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63 빌딩, 남산 타워 좀 이렇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봐 볼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이제 천생연분을 만날 시그널을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며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